XRP 1달러 간다더니 왜 떨어지냐고 묻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답은 차트가 아니라 오늘 발표된 미국 에너지 물가와 연준의 새로운 인색에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 연준과 노동국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격이 떨어진다고 무서워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면에 숨겨진 연준의 진짜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심각한 표정 뒤에는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시스템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단기 조정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기관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8%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완전히 상회해버렸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비트코인과 XRP 차트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위험 자산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적이니까요. 하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고 결국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인 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주범을 찾아보니 에너지 원자재와 가솔린, 그리고 항공료 같은 9개 핵심 산업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글로벌 유가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의 80% 이상을 견인했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앞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고물가가 그 상승분을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같은 필수 생활비가 급증하니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생계비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있던 XRP를 파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연준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 열릴 연준 회의에서 매우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코인디포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영 중인 계좌를 보면 현재 16만 달러 이상의 장호가 있고 매일매일 따박따박 이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XRP나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지갑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예치를 해서 확정 수익을 받아내는 방식이죠. 초과 담보 시스템이라 하락장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개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손실 보고 울상길 때 우리는 이자로 수익을 내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연준조차도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모기지 금리도 7%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건 미국 부동산 시장과 전체 금융 시스템에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시스템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중앙화된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대안을 찾게 될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022년에 공포가 떠오르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던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69,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던 거 기억하시죠?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 쇼크는 항상 자산 가격의 대폭락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폭락의 끝에 항상 역대급 상승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의 고통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연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3.8%라는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망치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이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XRP에 가해지는 하락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고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던지는 장면이 곧 연출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력들이 유도하는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던지실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설계한 판을 읽고 끝까지 살아남으실 건가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락장에서 현금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자를 쌓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DT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연간 1만 8천 달러 이상의 확정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마이너스지만 예치를 하면 코인 개수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수익률 분산 전략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자, 오늘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여러분이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XRP의 구체적인 저점 매수 타점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